이 동생항변권은 편무에서 생겨, 쌍무에서 생겨. 쌍무. 그럼 요 갑과 을이 여기 봐라. 임대차 계약을 한번 했다고 봐. 임대차. 자, 임대차. 그 임대차는 요 봐.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해. 내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해. 그리고 이게 이제 계약이요. 이제 계약서 내용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약속을 했어.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그러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지 못해서 지장이 생긴 경우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고 약속했거든. 그럼 그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는 이 약속은 하나의 계약이요, 별개의 계약이요? 응? 하나의 계약이요? 임대차는 사용수익 약정, 차임지급 약정이 하나의 계약이요. 이게 쌍무계약이요, 이게. 근데 이 계약서에 넣은 것은 이 계약과는 별개의 약속 아니냐. 알아들었냐? 그래서 별개의 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잖아, 쌍무. 그러니까 별개의 약정에서 생긴 채무는 하나의 쌍무계약이 아니다. 이거 기억해줘야 돼. 하나의 쌍무계약이란 이게 쌍무계약이야, 이게. 뭐 월세 언제 준다, 차임 언제 준다 이런 것들은 계약 체결과 상관없는 계약의 효력 면에서 쓰는 내용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오른쪽에 어디로 가냐면 쭉 갔더니 여기 판례상 부정되는 경우가 판례상 부정되는 경우가 거기에 별개의 약정 나오지. 오른쪽 끝에 판례가 부정되는 경우 여기 판례가 부정되는 경우 하나의 계약이요, 별개의 계약이요. 그냥 별자에다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별개의 약정이란 바로 이런 걸 가리키는 거, 이런 거 가리켜. 이 손해배상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주지 못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이것은 계약 체결에 아무 문제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불성립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없으면 불성립이야, 이게. 이걸 하나의 계약이라고 그래, 하나의 계약. 그리고 임차물에서 생기는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주겠다. 하나의 계약은, 그 계약은, 이거 없어도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잖아. 그런 걸 별개의 약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별개의 약정에 생긴 채무는 동시행관계? 그것도 동시행하기로 했으면 하면 되지만, 특약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다시 한다. 나 봐. 다시 하나의 계약. 별개의 계약.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의 쌍무계약을 문제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쌍무계약. 그다음 밑줄 것이 하나의 쌍무계약. 맨 좌측 위에. 그러면 하나의 쌍무계약이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지. 그 계약의 내용 속에 들어가는 특약은 별개의 약정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별개의 약정에 생긴 채무는 동시행관계 이다고 아니다고. 그래, 그래서 애호주어, 그렇게 애호주라고 그 말을 이해해야 돼. 동시행항변권이 성립되려거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계약이다, 별개의 약정이다 이런 말 구별하셨지? 그래서 별개의 약정에 생긴 채무는 동시행이야, 아니야? 하나의 계약에서 생긴 채무만 동시행이다 그 말이에요. 차임 못 주겠다 그 말은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안 해주면 못 주겠다 하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 채무가 여기 여러분들 유치권의 성립과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동시행항변권의 성립 요건 중에 일치하는 것이 변제기도래야. 변제기도래. 뭔 얘기냐면 여기 봐. 뭔 얘기냐면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매도인은 여기서 선등기 해주기로 했고 매수인은 여기서 잔금 주기로 했을 때 여기서 그럼 매수인이 야 매도인아 여기서 봐 먼저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면
갑은 네가 잔금 줄 때까지 나도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는. 아, 너무나 충격 받았나 보네. 아, 상식으로 해. 너무나 얼지 마. 매도인이 먼저 등기 해주기로 했고, 매수인이 요때 잔금 주기로 했단 게, 먼저 등기 해주기로 한 날, 매수인이 와서 등기소 가자, 정중하게 요구하면, 등기소 가야 돼, 거부해야 돼. 가야지. 그러므로 갑이 을에게 동시행하자고 할 시기는 을의 변제기 도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먼저 등기해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상대방 잔금 지급기일이 된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매수인이 자기 채무 변제기 도래했는데 잔금 안 주고 등기소 가자 요구하면,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갑은 나도 네가 잔금 줄 때까지 등기 못 드리겠다.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는 있어 없어? 차이점이 뭐냐면 나부터 먼저 이행 못하겠다 거절하려거든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나오잖아. 지금 좌측 그림에. 좌측 그림의 시기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항변권이 성립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냐고? 그러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 안 했으면 그럼 무슨 얘기인가?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 안 했다면 요때 먼저 해주기로 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선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선이행해야 될 일이다. 거절해야 된다. 그러잖아. 지금 상식이요. 너무나 울지 말어. 다시 한다. 선이행하기로 했으면 해야 된다. 맞지? 근데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계약을 요때 체결하고 매도인이 먼저 등기해주기로 했는데 전날 밤 매수인이 파산 선고를 당한단 말이야. 파산 선고. 그러면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선이행하려고 준비했는데 전날 밤 매수인이 파산 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시 요때 변제기 도래했을 때 상대방 채무 이행이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불분명해졌잖아 지금. 따라서 먼저 등기해주기로 했는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해서 상황이 변했어. 그래서 먼저 등기해주는 것이 편안해, 불안해? 그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선이행이 불안한 자. 이해 가셨나? 그것이 몇 번으로 내려오냐면 양가로 3번에 동생 항변권이 인정되는 자에 한번 읽어본다. 상속인. 선이행이 불안한 자. 그럼 나 봐. 민법은 그냥 상식이니까 선이행 의무자는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이 맨입으로 와서 요구하면 이행해야 되겠어? 거절해야 되겠어? 선이행 의무자는 이행해야지. 선이행 의무자는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자 여러분들 계약 총칙은 전부 임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특약이 있으면 전부 특약에 의해서 해결해. 다시 말해서 별개의 약정에서 생긴 채무라도 하나의 쌍무계약과 별개의 약정에서 생긴 채무라도 특약으로 동시행하기로 하면 해야 돼. 근데 특약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선이행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선이행하기로 한 사람도 특별한 경우에는 선이행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 없어? 선이행이 불안하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은 누가 성립이 되냐면 누구에게 인정이 되냐면 쌍무계약의 채무자에게 인정이 돼. 채무자. 따라서 양가로 3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매도인이 죽어버리면 상속인 생기겠지. 그 상속인도 동일이니까 채무자예요. 그 다음에 선이행이 불안한 자도 채무자야 아니야? 채권 양도인도 채무는 있어 없어? 그거 틀리지 않도록 해. 채권 양도 이런 것들. 채권 양도인도 채무는 존재한다 이렇게 써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여러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대금 채권이잖아.
근데 이 대금 채권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대금 채권만 양도했어도 채무는 존재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이거 별개로 구별해야 돼. 쌍무계약에서는 채무와 채권을 별개로 구별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갑이 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병아, 내가 12월 20일이 되면 을로부터 잔금 1억 받을 권리가 있거든? 그걸 네가 구천에 사가라 할 수 있어, 구천에. 그 채권을 양도했어. 그러면 갑이 채권을 병에 양도했어도 채권만 양도한 것이지 채무는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 을이 채권 양수인 병에게 잔금 안 주고 갑에게 토지 주시오 요구하면 채권 양도한 매도인도 네가 채권 양수인에게 잔금 줄 때까지 나도 토지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채권 양도인도 채무는 있어 없어? 그건 판례를 읽을 때는 다시 결론 있다 없다 유효 무효 네 가지 중에 하나야. 판례는 있다 없다 유효 무효만 공부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 봐라. 별개 봐. 선의행 의무자는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 없다 해야지. 선의행 하기로 했은 게 다시 선의행 의무자 동시항변권 있다 없다? 없다 해야잖아. 원칙이. 아씨. 다시 원칙 예외. 항상 우리 원칙 예외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 있다 없다 해서 항상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행 의무자는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원칙 그리고 예외 이렇게. 그래서 자 채권을 봐라. 채권을 이렇게 받아가라고 그랬으면 갑은 채권 양도인이잖아. 지금 다시 한번 채권 양도인. 그러니까 채권은 양도했어도 채무는 존재해 안 해? 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뭐 채권이 가압류되고 전부 명령에서 막 넘어가고 딱 나와. 그럼 거기서 봐야 될 게 채권 양도 요걸 봐야 돼. 다시 한번 양도. 그러면 채권 양도했어도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사람도 채무는 지금 존재해. 이거 재산권 이전 채무. 그래서 을이 채권 양수인에게 돈 안 주고 갑에게 토지 달라고 그러면 갑은 네가 양수인에게 돈 줄 때까지 나도 선의행 못 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다시 해. 채권 양도인도 채무자요 아니요? 그것만 머릿속에 담아봐. 그럼 채무자는 선의행 거절할 수 있다 해버리면 돼. 그럼 채무인수인은 오른쪽에 채무자요 아니요?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잖아. 그 사람은 당연히 채무자니까 선의행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밑에 외워요. 이행지체, 수령지체, 이행불능. 여러분들 불능에다가만 동그라미 쳐봐. 불능. 불능만 나오면 졸다가도 불능의 공통점이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든 없든 불능만 나오면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채권자에게는 불능만 나오면 대상 청구권. 그리고 물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이 생긴다고 해서 물상대위권. 따라서 불능에 빠진 자도 권리는 있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권리 행사하면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권리 행사하면 상대방은 나도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능에 빠진 자도 있고 상대방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수령지체 요 사람도 채무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외워요. 지체불능자도 있다. 그렇게 외워놔. 지체불능자도 있다 이렇게.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체불능자도 있다고 그래서 어디 항변권 있는 자 선의행 의무자는 있다 없다? 없다. 불안하면 있다. 상속인도 있어 없어요? 상속인 나올 이유 없잖아. 이제 왜냐하면 9살 먹을 때면 상속인과 죽은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걸 다 알아. 9살 먹으면. 그러니까 상속인도 항변권 있다 나올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창피하니까.
자, 채권 양도인도 있어 없어? 이건 여러분들이 나오면 엄청 어려워. 이런 것들이 이해 안 해놓으면. 뭐 채권이 전부 명령되었다, 가압류되었다 막 변형시켜서 나오면 채권이 가압류되었다 막 나오거든. 그러면 양도되었다 막 나와. 그러면 그 사람도 항변권 있어 없어? 채권을 뺏긴 사람도 있다고 기억하면 되는 거고, 시험 임박해서는 있다 없다 나오면 있는 편이 많겠어, 없는 편이 많겠어? 대부분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없는 사람은 없잖아. 지금 보니까 동시에 항변권이 없는 채무자는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인수인도 있고 없고, 수령지체 빠진 자도, 지체 빠진 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행불능. 여러분들 그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한다고 보면 매 저런 것들 쳐놓고 그냥 막 해놨어.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있다 해버리는 거라고. 다시 지체불능자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제